가구당 부채 금액이 9,128만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뉴스가 났어요. 정부에서 되게 좋아할 뉴스네요. 이렇게 좋은 뉴스가. 가계부채 때문에 항상 골싸매고 있었는데 좋아했겠죠. 그런데 숫자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부채가 있는 가구들의 평균 부채는 1억 5천만 원이었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 5천만 원 가량으로 3%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계산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표현 기준을 평균, 절대금액 등 뭘로 하느냐에 따라 기사거리 작성하기가 딱 좋잖아요. 가계부채를 줄이기에 정부에서 애를 많이 쓰는데, 특히나 이번 12월 매매잔금, 전세잔금 앞두고 있는 국민들 은행 이용 불편함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숫자에 기인한 뉴스를 보고 올바른 시장에 대한 인식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숫자를 사용하면 뭔가 이과 출신 같아 보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그런지 많은 문과 출신 분들이 숫자를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자신의 이미지로 심어보려고 노력들을 꽤 많이 하십니다만, 그 과정에서 생각 이상의 사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숫자이기 때문이죠. 숫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크게 해석의 여지가 달라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를 처음에 많이 쓰다가 어느 날부터는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평균입니다. 평균. KB든 한국부동산원이든 올해 서울 집값은 플러스거든요. 근데 그 기준도 지수로 할 거냐, 평균 매매가로 할 거냐, 기타 등등 너무 많은 숫자들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숫자가 다 달라지는데 어쨌든 플러스긴 하거든요. 올해는 플러스예요. 평균으로. 누구는 그때그때 맞는 숫자를 씁니다. 물론 저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KB은행의 숫자를 안 쓰기 시작을 했고 한국부동산원의 숫자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뭐가 매우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 때의 KB 숫자가 매우 달라져 있더라. 제가 옛날에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아무도 뚜렷한 답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공식적인 표현에 따르면 집계 기준이 바뀌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집계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정확히진 않아서 대표성이 없어 보이길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저 스스로 소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평균치가 내려가는 게 과연 좋은 거냐. 평균치에 KPI를 두시는 순간 평균치만 만지면 되잖아요. 평균치가 늘어나지 않게만 하면 된다. 특히 부채라는 것들을 KPI로 잡는 순간 부채 금액, 절대 금액이 중요해지면은 결국은 대출을 안 시켜주면 되는 거죠. 대출을 안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집니다. 총액으로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고, 평균으로 하면은 한 사람이 많이 못 빌리게 하고 조금씩 많이 빌리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평균 금액이 막 내려가죠. 이만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숫자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숫자로 말하는 게 답은 아니더라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도 항상 생각했던 게 그런 것들이에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할 때도 누구는 어떤 걸로 하고 누구는 어떤 걸로 하면 따라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뭐 PER로 하든 PBR로 하든 EV/EBITDA로 하든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하시든 간에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면 그래도 맞는데, 문제는 그런 경향성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들 특성들이 다른 종목들이기 때문인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정부에서 내놓는 숫자 혹은 정치권, 시민단체들에서 내놓는 숫자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게 맞나 틀리나. 제가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장관님이 나와가지고 서울 PIR이 18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요잉 했던 적이 있었는데,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 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어떻게 18배지?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1억 원 정도를 버시는 분들이 18억짜리 집에 살아야 18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마 다들 느끼실걸요? 저도 정말 열심히 추정을 해보고 있지만 12배를 잘 안 넘깁니다. 12배 넘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때 엄청 비싸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 18배라고 했던 숫자들은 어느덧 다 내려와서 9월달까지 기준으로 보시면은 엄청나게 내려와 있어요. 한 10배도 안 돼요. 그 정도까지 내려와 있다는 이런 사실들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정부가 말하는 게 꼭 그렇지도 않구나. 아니 2년 전에 18배였는데 지금 10배가 안 되면은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집값이 많이 빠졌던가 소득이 엄청 늘었던가. 그렇게 되죠. 집값이 빠진 거 아니라는 것들은 다들 아실 거고, 소득이 엄청 늘었다는 거에서도 부인하신다면은 못 믿게 되는 거지만, 무조건 숫자로 말하면 다 맞다는 생각도 틀린 거고, 숫자가 다 틀리다고 말하시는 건 더 어리석은 일이니까 어떻게든 정부가 발표하는 것들을 잘 해석을 하는 힘이 필요하신데, 이번처럼 평균 부채 금액이 줄었다는 것들은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표가 설명하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헤드라인만 읽지 마시고,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은 헤드라인 너무 자극적이어서 세부 내용들을 한 번 더 체크해보시는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뭐 저희 유튜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종종 해보거든요. 썸네일하고 내용하고 다르게 해볼 때가 있는데 답글에 막 지적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냥 썸네일 가지고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 보고 하시는 내용. 역시나 다들 제목만 보는구나. 책사도 마찬가지죠. 머리
머릿말만 슬쩍 보시고 제목만 슬쩍 보시고 내용 안 읽어보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경향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뭐 본인들에게 도움이 썩 안 되시니까 정말 뜯어서 보는, 정말 열심히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습관도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